네, 주말의 도전 금요일 순서는 책 읽고 여행 가는 시간이죠? 네, 네. 출판평론가계 미남 평론가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민혁 기자죠. 이윤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내가 끝나고 나니까 윤정 기자. 진짜 김밥 싸셨어요? 김밥 쌌어요. 사면 안 돼요. 아니 사면 안 되나요 김밥을? 아니, 사면은 어제 저녁에 사둬야 되는데 그러면 김밥이 딱딱해지잖아요. 아침 일찍 김밥집 문 여는 데가 어딨어요. 근데 물론 사서 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이제 네. 정성이 좀 이제 들어가신 거죠. 문을 못 뜨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안 하던 일을 해서. 아니, 근데 예전에 체육대 운동회 했던 기억 혹시 나세요? 아, 나죠. 네. 네. 막 분장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네. 가을 되면 정말 이 운동회 생각나요. 나요. 네. 근데 예전하고 운동회 분위기가 많이 틀어졌어요, 지금 진짜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니,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 뭐 주세요. 예전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이렇게 깔아놓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딱 엄마들은 딱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아. 들어오면 안 되고 딱 거기서 아이들 하는 것만 딱 보고 아이들도 너무나 지겨워하는 얼굴로 예전에 사생결 따내고 청백팀 응원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천군백군은 요즘도 있어요? 천군백군 있더라고요. 오. 네. 이윤정 기자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단거리 달리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저도요. 이 100m 달리라 그러면 꼴찌로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6년 내내 초등학교 6년 내내 그걸 해야 되니까 정말 싫어서 운동회 때 다리라도 다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똑같아요. 정말 꼴등만 했어요. 달리기. 또 반대로 보면 평소에 별로 학교에서 인기도 없던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 달리기 하나로 뭐 갑자기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한동안 그게 가죠. 그 한동안 가죠. 저 지금 아이들 갔다 왔는데 네. 계속 개주가 제일 재밌잖아요. 맞아요. 개주를, 끝하잖아요. 그렇죠. 개주를 청팀이 반바퀴 이상을 이겼는데요. 마지막 개주, 100팀 개주가 키가 정말 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는 중학생 같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 반바퀴를 다 따라잡고 완전히 이겨서 들어온 와, 거예요. 관중들 난리 났겠네요. 야, 여자애들 완전히 오빠 난리 났다. 뭐 그런 재미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너무 추억에 또 빠져 있는데요. 저 혼자만 오늘 얘기해서 순서 저 혼자만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PD가 출발해봐야죠. 그만하네요. 어떤 책 네. 읽고 오늘 또 어디로 떠나볼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유쾌한 책 읽기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이 가을에 잘 맞는, 네. 가을의 푸른 하늘에 잘 맞는 우리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작가거든요. 네. 뭐 영미권 작가들이나 불어나 독일어권 작가들은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스위스 작가는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네. 마르틴 주터라는 스위스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작가인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릴라릴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슬프지만 또 슬퍼요?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읽는 내내 굉장히 시종일관 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막 자꾸 그래요? 예, 마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게 되는 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목만 네. 봐서는 슬프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사랑 얘기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제목이 좀 맞아요. 그런데요? 네. 예, 표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이 다비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웨이터로 일을 하는 네. 그 23살의 청년인데요. 그 술집에서 이 한 여인,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성이 문학을 너무 좋아하고 네. 문학도를 꿈꾸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윤정 기자 이미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와. 네. 생각하면서 읽으셨군요. 이윤정 기자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정말 그 다비드가 첫눈에 이제 그 마리에게 이제 빠지고 마는데요. 어느 날 그 자신의 가게 일을 하는데 중고품 판매점에서 이 책상 하나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전시용 책상 작은 거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드 테이블에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웬 낡은 원고 뭉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에서 샀으니까 네. 뭐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찾아줄 그렇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문학 작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페터라는 주인공과 소피라는 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긴 그런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소설은 다시 이 소설 안의 소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이 소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예전에 배웠던 또 문학적인 지식을 한번 액자 꺼내보자면 소설. 그렇죠. 액자 소설이라고 하죠. 아니,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근데 그죠? 문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건
그거 뭐야 이거 주입식 주입식. 시험 문제 어쨌든 알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죠. 그렇죠. 예. 액자 소설. 어떤 유형이냐. 네. 아주 전형적인 액자 소설인데 그 네. 소설 속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페터하고 소피 또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만 이 소피의 부모가 이들의 사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피를 기숙학교에다가 멀리 떨어뜨려 보내버리는데 네. 그 이후에 그들은 정말 간절한 자신의 사랑을 담은 그런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지만 네. 기숙학교에서 돌아온 소피, 그러니까 페터에게 결국은 이별을 고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남자는 그 사랑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아름다운, 아주 슬픈, 아주 좀 그런 하지만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게 이제 소설 안의 소설입니다. 그 원고 뭉치에서 그걸 발견했죠. 근데 그냥 그 뭐야 일반적인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만 봐서는 네. 상당히 왜 그냥 획일화된 일반화된 네. 그 줄거리만 놓고 봐서 그런데 그 안에 얘기를 어떻게 꾸며갈지는 네. 뭐 읽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뭐 그게 왜 재밌다는 거지? 뭐 그런 사랑 이야기는 많잖아 하실 수 예. 있는데요. 이제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가 문학을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원고 뭉치 아무도 모르는 그 원고 뭉치를 이건 내가 썼어 한번 읽어봐라고 아. 개인적으로 건네준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 싶었으면 네. 뭐 이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그 마리가 그걸 읽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것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출판사에다가 보냅니다. 일이 커졌네. 네, 일이 커집니다. 그 출판사에서 너무나 좋아하며 그걸 출간을 하고요. 그 게다가 이것이 베스트셀러까지 되는 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 작가가 순식간에 돼버린 거죠. 아. 원래 출판을 하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던 거고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던져준 것 뿐인데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마리의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기는 하는데 결국 그야말로 이 일약 문학계의 스타로까지 떠올라 버리니까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웬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노숙자가 나타납니다. 이 노숙자는 그 원고가 다비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드라마 얘기 같지 않아요? 좀 흥미진진해지네요. 갑자기 진짜. 흥미진진해졌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살짝 시큰둥했는데. 소설로도 재밌지만 드라마로 만들어도 뭐 영화로 그렇죠.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랑에는 약간의 거짓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가령 연애편지 대필도 다 거짓말이죠. 연애편지 대필.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문학적 재능이 좀 있어서 친구들 많이 연애편지 써주고. 많이 써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 예전에 특히 더 많았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노하우가 들어볼까요? 아, 글쎄요. 얼핏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을 담는 그런 이게 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좀 더 섬세하게 자신의 어떤 섬세한 면모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뭐 딴 길로 샜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어쨌든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작은 거짓말. 네.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 사실 옛날에 그렇게 내가 뻥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할 있는 수 그런 있는, 네. 뭐 즐거운 그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일이 너무 커진 거죠. 네.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다비드가 에이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실컷 당해라 라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고요. 자꾸 다비드 편을 들게 됩니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예, 뭐 이렇게. 왜냐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도 좀 나에게 제대로 잘 보이고자 하는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비드가 딱 그런 인물이고요. 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뭐 이런 거짓말 정도야 누구든지 하지 않나? 근데 이 친구는 정말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 자꾸 예. 응원하게 되는 아.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 마음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회사원이에요. 근데 평소에 나는 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좋아. 이러다가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도 나 때문에 뭐 팽개치고 달려왔다. 그러면 그러면 평소에 이상형하고 좀 어긋나지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 왜 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일보다도 더 소중하구나 뭐 이런 거. 아. 일종의 그런 마음 그렇죠. 아닐까 예. 싶어요. 이윤정 기자는 어때요? 이렇게 좀 거짓말 하는 남자도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네. 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네. 얘기를 안 했다거나 좋게 보이려고 이제 다르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과 다르면 실망감도 크고 근데 그거가 저는 잘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믿고 계속 할 수 있나. 근데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간되면 아 그거를 나중에 수습하는 일이 그쵸. 이게 수습이 문제인데요. 수습이 어떻게 수습하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예, 이 소설을 읽으실 네. 재미가 많이 반감되시겠죠. 근데 그 제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릴라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 소설 안에 소설 제목이 릴라릴라입니다. 아, 이게 사실 아까 그 큰 의미는 없죠. 아, 그렇군요. 뭔가 약간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것 네. 같기도 하고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어쨌든 네. 소설이 또 이렇게 밋밋하게 쭉 그렇게 뭐 전지작 작가 시점이나 네. 하나의 네. 시점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오는 주인공들 각각의 시점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시점 왔다 갔다 자체가. 합니다. 그래서 예. 다비드의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지 또 그것이 일이 점점 커졌을 때 어떻게 지금 이제 대처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비드 시점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네. 또 이런 남자를 바라보는 마리의 이제 시점에서 또 네. 이야기가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노숙자 야키라는 사람의 시점으로도 그려지고요. 또 이 책의 출간을 담당했던 편집인의 눈으로서도 또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그 인물들이 네.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각각의 시각들을 동원을 하기 때문에 마치 4차원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구성상의 재미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아주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일단 사랑 얘기니까 내용도 재미있고요. 구성도 또 흥미있고 또 다른 흥미거리는 없을까요, 소설에서? 표절 때문에 문학계의 스타. 이게 사실 이건 완전 가짜 작품이잖아요. 남의 네네. 작품. 예. 네. 이런 그 다비드의 소설을 앞에 두고 나중에 이 출판사 이미 스타가 돼버렸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후속작은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출판계가 서로 암투를 벌입니다. 그 원고를 차지하기 네.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은밀한 경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네. 뭐 서점 안에서 그 책의 어떤 전시라든지 배치라든지 네. 판매를 두고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문학계 네. 내지는 문화계에 대한 작가의 어떤 비판 의식 이런 네. 것들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풍자와 해악 이런 것들도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시점이 계속 변한다고 그러셨을 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편집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해서 다 저 팔릴까? 이 사람을 우리하고 계속 전속을 맺어야 될 텐데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경제적으로만 있겠다. 생각을 뭐 예, 그럼요. 했을 수 뭐 있죠. 글의 네.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잘 팔아볼까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 독자분들은 베스트셀러라고 했을 때 보통 작가들이 그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내지는 출판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사실 짐작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밀리언셀러 그래갖고 책이 100만 부가 팔리면요, 저자도 한 20억. 예, 출판사도 한 20, 30억 뭐 이런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야말로 현금이 확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벌어들일 수 이민정 기자 있으니까요. 빨리 책 쓰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네.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억이라면 이야. 친하게 지내요, 우리?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구성상의 느낌, 뭐 사랑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약간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까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네. 있을까요? 여러 가지 완성도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 가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문학적인 의미 머리 아프게 따지시는 것보다 이 자체가 문학성이 있고 또 훌륭한 작품이고 대중성도 고루 갖췄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이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에 그야말로 감정을 촉촉히 적셔가며 따라가시다 보면 또 한 주인공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책장을 딱 덮었을 때 이 가을 제대로 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이 계절에 맞게 날씨에 맞게 준비해 오시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딱딱. 신기해요. 두 분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유쾌한 책 읽기 오늘 릴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